여러분, 한국의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바로 그 추억의 간식, 옛날 바나나빵. 지금 이 빵이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맞고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와 국경을 넘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한 미국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한국인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녀가 생전에 그리워하던 이 바나나빵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작은 공방에서 그 빵을 찾고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빵은 이제 단순한 간식을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을 지키는 다리이자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따뜻한 전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 바나나빵 한 조각이 만든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신도 한 입 베어물면 분명 가슴이 따뜻해질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일리노이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 한 남성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작은 베이커리 문을 엽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곳은 사실 국경과 시간을 넘어 사랑과 추억이 숨쉬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한 한국인 여성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한 미국 남성의 지고지순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해리스. 본래 그는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건 한 한국인 유학생 윤서를 만난 순간부터였습니다. 둘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친 그녀의 밝은 미소와 반짝이던 눈동자의 마음을 빼앗긴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연애로 이어졌으며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조용한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윤서는 고향을 자주 그리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며 먹던 음식, 빵, 사람들, 모든 것이 그리웠던 그녀는 직접 한국식 간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성껏 만든 빵을 맛본 이웃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빵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에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웃들의 응원에 힘입어 윤서는 조심스럽게 작은 베이커리를 열게 됩니다. 가게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 코리안 베이커리라고 불렀습니다. 윤서는 이곳에서 단지 빵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아원, 노인센터 등 지역 사회에 정기적으로 빵을 나눠주며 한국의 정칭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따뜻한 맛은 음식 그 이상의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윤서는 여느 때처럼 담담하게 병마와 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그녀는 존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존의 삶은 텅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존은 회사를 휴직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슬픔에 빠져 지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한 시간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영혼 없는 좀비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윤서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존, 약속해줘요. 내가 없는 날들이 아무리 많아도 딱 하루만큼은 꼭 웃으면서 나를 추억해줘요. 내 생일날만큼은 베이커리 문 열고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은 존의 마음 깊은 곳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윤서가 사랑했던 베이커리를 지키겠다고. 그녀가 남긴 공간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그는 베이킹 기술도 없었고 윤서만의 손맛을 따라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인근에 들어서자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외부 업체에서 일부 빵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베이커리는 점점 윤서가 만들던 모습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존은 우연히 윤서의 낡은 노트북과 손글씨가 가득한 레시피 노트를 발견합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간단한 영어 메모와 사진 덕분에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옛날 바나나빵이라는 단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서가 살아생전 종종 말하던 그 간식, 그녀의 고향, 한국에서 어릴 적 즐겨 먹던 그 빵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던 모습을 떠올린 존은 결심합니다. 이 빵을 찾아야겠다. 윤서의 추억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국경을 넘은 한 남성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윤서가 떠난 후 존은 그녀의 레시피 노트 속 한 단어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옛날 바나나빵. 그 단어는 단지 하나의 간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윤서의 어린 시절, 고향, 그리고 그녀가 지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맛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윤서의 기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존은 노트에 적힌 조리법과 영어 메모를 토대로 유튜브를 찾아보고 인터넷에 있는 바나나빵 레시피들을 참고하며 수없이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븐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윤서가 말하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겉은 바삭하지 않고 속은 촉촉하지 않으며 입에 넣었을 때 녹아드는 설탕의 감촉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계속 어긋났습니다. 밤늦게까지 반죽을 만지고 구워보는 일이 반복되었고, 어느 날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은 채 윤서의 레시피 노트를 끌어안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그리워하던 그 맛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마침내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만들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날 밤, 존은 옛날 바나나빵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뜻밖의 결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9만 7,080년대 한국인들의 국민 간식으로 불리며 전국을 풍미했던 추억의 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다큐멘터리, 뉴스 자료 등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한 영상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사라져가는 한국의 맛장인들의 손끝에서 지켜지는 옛 간식. 그 다큐멘터리에는 나이 지긋한 장인이 낡은 기계와 손도구로 바나나빵을 직접 만들며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과자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역사이자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기계로는 따라할 수 없는 온기와 정성이 있어야 이 맛이 나옵니다. 그 말은 존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윤서가 말하던 그 맛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음을 그는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장인의 공방을 포함해 한국의 전통 과자를 제작하는 여러 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와 번역기를 활용해 정성스럽게 이메일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바나나빵을 그리워하며 언젠가 직접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곁에 없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그 맛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장이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제과점이 미국의 낯선 외국인의 이메일을 보고 대답해 줄 확률은 낮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고 존은 점점 포기하려 했습니다. 미국 내의 한인 베이커리와 협업을 알아볼까? 아니면 그냥 윤서가 만들던 다른 빵들을 재현해 볼까 고민하던 어느 날 아침 컴퓨터에 도착한 새 이메일 하나. 보낸 사람 김민호. 제목: 왜 윤서 씨의 추억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존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스 씨. 이메일 잘 읽었습니다. 아내분의 이름이 윤서라고 하셨죠? 저희 딸 이름도 윤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추억의 과자 공방을 간단히 소개하며 존의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나나빵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전쟁 직후 가난했던 시절,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하나 사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었고, 그 시절의 정과 이야기가 담긴 과자입니다. 해리스 씨가 지키려는 사랑과 우리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은 다시 용기를 얻어 바로 답장을 보냈고, 며칠 뒤 김 사장은 화상 통화를 제안합니다. 통화 날 화면 속 김 사장은 온화한 인상의 60대 남성이었고, 뒤편에는 오래된 공방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공방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반죽의 온도, 습도, 손끝의 감각 등 바나나빵의 핵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맛이 있어요. 사람의 손, 감정, 그리고 시간, 그것들이 다 담겨야 비로소 이 빵이 완성됩니다. 그 말에 존은 윤서가 왜 그토록 그 맛을 그리워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향 음식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감정과 한국인으로서의 뿌리, 그리고 따뜻한 정을 상징하는 맛이었던 것입니다. 통화 말미, 김 사장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해리스 씨, 저희가 먼저 바나나빵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서 씨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당신의 여정에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윤서의 기억과 한국의 전통, 그리고 한 남자의 사랑을 잇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빵을 넘어 두 나라를 잇는 다리로 바나나빵은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인 식품 수입 업체를 통해 김민호 사장의 공방에서 만든 추억의 바나나빵이 미국으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존은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 일찍 베이커리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은 긴장과 설렘으로 뛰고 마음은 마치 윤서와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엔 이례적인 봄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을 때리며 트럭의 도착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도착한 배송 트럭, 그리고 조심스레 내리는 5개의 큰 상자들. 상자 표면엔 한국어와 영어로 추억의 옛날 바나나빵이라 쓰여 있었고, 그 순간 존은 차마 상자를 바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두 손으로 첫 번째 상자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안에는 가지런히 포장된 작은 바나나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익숙한 모양, 하얀 설탕 가루가 반짝이는 건편, 그리고 가볍게 눌렀을 때 손끝에 느껴지는 탄력. 윤서가 말하던 바로 그 빵이었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빼어 문 순간 존은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설탕의 녹아내림은 윤서가 생전에 수없이 그리워하며 설명했던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그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살아있던 시간, 그가 그녀와 나눈 모든 기억, 사랑, 따뜻한 나날들이 오롯이 입안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 그 맛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였고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저녁, 존은 김민호 사장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빵은 단순한 과자가 아닙니다. 이건 윤서의 영혼이며 국경을 넘어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곧바로 베이커리의 한 진열대에 윤서의 옛날 바나나빵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놓았습니다. 단순한 이름표 옆엔 작은 카드도 함께 비치했습니다. 윤서의 이야기, 이 빵의 기원, 그리고 한국의 추억의 간식이란 설명이 담긴 카드. 존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첫날 반응은
기대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바나나빵을 유심히 쳐다보는 손님들은 있었지만 생소한 모양과 이름 탓인지 선뜻 손을 내미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식 코너를 마련하고 손님들에게 직접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국의 옛날 간식이에요. 제 아내가 살아 생전 가장 그리워했던 맛이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베이커리의 단골 손님인 마사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얼굴엔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맛있네요. 달콤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한국에서 온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사장과 윤서의 얽힌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마사 아주머니는 몇 봉지를 구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시니어 센터에도 이걸 나눠야겠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죠. 그날 이후 변화를 일으킨 건 마사 아주머니의 입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시작으로 지역 시니어 센터의 회원들이 하나둘 베이커리를 방문했고 바나나빵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한인 손님들이 바나나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을 때였습니다. 이거 내가 어릴 적 먹던 그 빵이잖아요. 미국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40년 전 엄마가 시장에서 사주시던 그 맛 그대로네요. 어떤 손님은 포장을 뜯지도 않고 이미 맛이 기억나요라며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 빵을 먹여주며 이게 바로 엄마, 아빠가 자라던 시절의 맛이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도 바나나빵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 그리고 이국적인 포장까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저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빵이 세대를, 문화를, 국경을 넘나드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내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윤서가 전하고 싶어 했던 한국의 정서를 진정으로 이 지역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한 조각의 작은 바나나빵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윤서의 옛날 바나나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빵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고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약속과 이를 함께 지켜준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이커리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빵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간식이 하나둘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란다, 단팥빵, 호떡 모두 윤서가 생전에 즐겨 만들고 이웃들과 나눴던 메뉴였습니다. 이 과자들은 한국의 맛을 처음 접하는 현지인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고 한국계 이민자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추억의 복원이었습니다. 베이커리 한편엔 작은 전시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윤서가 생전에 썼던 레시피 노트, 한국에서 가져온 조그만 기념품, 그리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감사의 메시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빵 덕분에 어머니가 떠오르네요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 맛이 한국의 온기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윤서의 앞치마를 입고 오븐을 엽니다. 오븐에서 퍼지는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는 마치 윤서의 온기가 공간 전체에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벽에 걸린 윤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넵니다. 좋은 아침이야, 윤서. 오늘도 내가 만든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팬데믹과 물류 대란, 관세 인상, 대형 업체의 유사 제품 출시 등 숱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진심이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인상했을 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존,
우리는 단순히 빵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윤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문화의 날도 이제는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고 한국어를 익히며 때로는 한국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중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려 전기가 끊겼을 때였습니다. 저는 발전기가 있는 베이커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빵과 음료 무료입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아이들, 노인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베이커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기타를 연주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윤서의 바나나빵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강력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윤서가 원했던 세상 아니었을까? 빵을 통해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세상. 저는 최근 윤서의 고향인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주 말하던 작은 제과점에서 바나나빵을 맛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 입을 베어무는 순간 그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맛 속에는 윤서가 있었고 그녀의 추억과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존의 꿈은 분명해졌습니다. 윤서의 바나나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녀가 남긴 따뜻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 빵 하나에 담긴 한국의 정서와 사람 사이의 온기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의 베이커리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닌 문화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도 윤서의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작은 바나나빵 한 조각이 전한 사랑과 정성, 그리고 문화의 연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그리운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추억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감동 새싹은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